거기다 김정은이 또 하나는 이 엄청난 공포가 있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취약한지 권력이.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큰 불만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그럼요. 태어나고 보니까 쌀 주는데. 그럼요. 예. 거기다가 그때는 뭐 바나나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 정육점에서 돼지비계 붙으면 안 가져가고 생선은 막 썩어 나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5살, 6살 때 기억이 동태 있지 않습니까? 예. 20kg짜리 얼린 거 6개씩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엄마가 왜 또 동태 주냐고. 예. 이거 처리 못 한다고. 처리 못 한다고. 예. 냉동실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냥 밤새 씻어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썩어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부분 조작이지만 일본군하고 싸웠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요만큼은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경제는 좋았어. 네. 요거 아니에요. 그다음 김정일은요. 이게 악마적 천재성이 있잖아요. 우상화. 김정일도 크게 요거 안 했죠. 근데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소시오패스 같아요. 예, 근데 그때는 감히 그 뭐 대든다 이게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일성하고 일찍부터 활동하는 게 주민들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북쪽하고 연락하시죠. 예. 그 주민들 반응 어때요? 제가 놀라는데요. 김정은 금방 들어와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 사촌이 돈 받으러 왔어요. 돈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그 이번에 홍수가 났다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장군님이 집 다 지어줬어. 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장군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라 하고 딱 끊었거든요. 네. 다시 전화. 네, 그러니까 다시 전화 와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브로커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딱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아니 지 돼지 같은 자식만 데리고 나오지. 응? 지 새끼만 돼지지. 우리 이거 살라는 거냐. 우린 몰라. 상관없어 이래.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이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네, 브로커들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랬거든요. 다시는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줄라매지 않게 하겠다. 공개적인 연설을 해서 2012년에 네. 무슨 지금 더욱 간구한 고난의 행보를 하겠다고 좀 선언했잖아요. 아이고 요즘에는 전화도 못하게 하고요. 지금 1달러에 지난해 상반기에 8,0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2만 원 넘잖아요. 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폐개혁 또 하냐. 예, 그 얘기 미친 짓 또 하냐 이런데요.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화폐 개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닌데. 달러가 없어요. 지금 없으니? 없어요. 말라붙었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 보세요. 지금 말기적 증상인 게 원래 5개년 계획 네. 노동당 8차대 2027년 21년. 1월에 했잖아요. 네.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예. 자, 이 5개년 계획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월 달에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매년 지방에 20개 공장을 절하했거든요. 예. 이것도 벅차요. 근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추가됐어요? 문화시설, 극장, 양곡시설, 보건, 병원시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닷가 양식장까지 추가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북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또 이번에 지난달인가 강동군에 가서 올해 병원을 3개 군에 절하, 시군에. 내년부터는 매년 20개 군에 절하를 시군에 북한 능력으로 돼요? 평양종합병원도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완공했는데 엊그제 준공했잖아요. 개원이 아니고 준공만. 네. 김정은이 그거 평양종합병원 둘러보는 거 보고 배꼽 잡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 의료 장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복도하고 텅텅텅 빈 거예요. 10월에 이제 당창건 기념일날 80주년 때 개원하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채워넣어요? 의료 장비는 진짜 고가고. 두 번째는 의료 제품들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근데 뭐가 있느냐? 모든 금속류는 북한으로 못 들어가요. 아, 의료 장비에 금속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지요. 나무로 만든 주사 있어요? 없죠. 단둥에서 가구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이 경칩이나 손잡이 같은 때 있죠? 네. 다 떼요. 아, 중국도 왜냐하면 단둥에 CIA나 국제사회 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공식적으로 다 지켜요. 예.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의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초음파 기계니 뭐 이런 거 MRI 다 수입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월까지 지금 완공하려는데. 평양도 그 모양인데 내년부터 매년에 20개군의 병원을 어떻게 채웁니까? 제가 그저께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니까 북한에서는 한방을 고려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올바른 고려약 사용 방법. 이게 매 시간 나와요. 매일. 그게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김정은이 자꾸 몰리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자꾸 보여주기. 보여주기. 건물은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지난주 단둥에서 들어온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아파트 새로 졌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안 다닌대요. 전기가 없어서. 근데 또 브로커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파트에 구미가 있대요. 이게 당연히 가 있죠. 군인들 돌격대들이 너무 빨리 지어가지고 양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시멘트가. 그래서 다들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다 이게 구미가 있대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관광객들이 북한에 갔거든요. 네. 낮은 선봉. 아, 네, 뭐라고 말하냐. 어, 호텔의 창문에 다 금이가 있었다. 야, 그 모양인데 지금 그 아파트에 그다음에 호텔만 난방이 되고 불빛은 희미하고 그 낮이니 그렇게 북한이 보여주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거기는 그런데 보여주는 그 호텔도 지금 유리창에 금이가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 박사님께서 말기적 증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나는 정말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도자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공장 짓고 병원 지어라, 문화적 시설 지어라 이러잖아요. 그 말을 지금 딱 들으니까 죽어날 사람은 또 인민이다. 인민이죠. 인민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은 국가가 지어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회령에도 산원 하나 지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나 하려 그러면 인민들 다 세외 부담. 세외 부담이에요. 네. 자, 우리 공장 지어야 되는데 여기 너 뭐 내라. 근데 안 내면 나와서 네가 나 직접 일을 해라. 그러면 뭐냐면 내가 장마당 나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반마다 그런 게 있답니다. 요즘에는. 2세대씩 인민반의 가제가 너무만 내려오니까 2세대는 전문적으로 인민반에 내려오는 과제를 한 달에 $100 정도씩 내기로 하고 나머지 다 면제해주고. 면제, 동원도 안 나가고 도로 청소 안 나가고 이 집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세외 부담만 담당. 예. 그런 것들을 그 모든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의견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는 달마다 $100 못 내기 때문에 저 집이 우리 인민반 과제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집인 거예요. 두 집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리가 있냐면요. 지방발전 20승 20 곱하기 10 그래서 20개 시군을 모두 완공했거든요. 네. 온천군 황해도 네. 온천군은 1월 20일 날 준공식을 했고 네. 노동신문 일면에 나와요 항상. 그다음에 우시군은 25일 날 완공을 했거든요. 1월. 네. 그런데 1월 27일 날 김정은이 갑자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승질 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온천구는 음주 불량행위 40여 명, 숙청. 우시구는 농업 감찰기관이 농민들의 재산을 난폭하게 침해했다. 이게 뭐냐? 지금 세외 부담했다는 얘기예요. 공장 실하고. 그리고 이 보도가 언제 나왔냐? 설날 나왔어요. 1월 29일 날. 특대형 사건에서. 20날 준공하고 또 하나 때려잡고 특대형 보도 나온 거예요? 20날 온천군 1월, 네. 25일 날 우시군. 우시군. 이게 준공했는데 네. 27일 날 갑자기 비서국 확대를 열어서 숙청을 지시하고 이 언론에는 설날 당일날 나왔다니까요. 서술 시퍼렇게. 아니 그렇게 준공식하고 뭐 꽹과리 치고 뭐 한복 입고 만세한 다음에 온천군 40여 명, 그다음에 우시군 간부 농민들의 재산을 개인 비리가 아니에요. 농업감찰기관들이 난폭하게 침해했다. 그 세외 부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지려고. 네. 그다음에 온천군은 원래 거기가 휴양지잖아요. 네. 가서 그 온천하고 술도 한잔 먹고 네. 뭐 부적절한 일도 벌어지고 원래 그렇잖아요. 네. 거기. 그럼 온천군 이 사람들이 왜 술을 먹었겠어요? 완공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1년 동안 뼈 빠지게 그 사람들 잡아다 족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공장을 졌는데 그렇게 기대감만 높였는데 형편없거든요. 모든 공장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공장. 우리는 일회용기도 안 쓰는 플라스틱 공장. 그다음에 옷 공장이 있어요. 근데 지시사항은 뭐예요? 준공은 시켜주지만 모든 재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예. 근데 플라스틱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옷감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정말로 그 배꼽 빠질 뻔했는데 그 공장에 떡가래 나오는 공장 있죠. 그 네. 떡가래 나오는 공장도 있더만요. 그게 지방 특산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었는데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막 뜯어갖고 만들었는데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들어와서 부대에서 최근에 나온 제대군인들 만나면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게 뭔가 저거 하는 것 같아요. 부대에서 평양시 건설을 나갔는데 옛날 같으면 지휘관이 있어서 병사들을 내몰았거든요. 네. 나가 해라. 근데 이제는 나와서 김정은의 지시인데 일한 병사들은 재우고 지휘관들이 나와서 밤에 군무 서라. 그다음 앞에서 이제 오늘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 지휘관이 맨 앞에서 삽을 들고 가야 되고 군 높은 간부가 나와가지고 지휘관들 손을 살핀답니다. 네 어제 일했는지 안 일했는지 병사들 앞에서. 그래서 군 지휘관들조차도 야 이거 명령 떨어지면 우리 병사들이 지휘관 동지 나가서 저기 하고 막으십시오. 이런다는 거죠. 이게 왜 말기적 증상이냐면요. 예. 김정일은 네. 선물 정치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권력이 취약하면 핵심적인 지지층이 있어야 돼요. 측근. 예. 예. 그게 지역적으로는 평양이에요. 예, 그렇지. 평양에만 자원을 집중적으로 줘요. 평양에 살고 싶었죠? 꿈의 도시였죠? 거기는 그 한번 가보는 것도 그럼요. 소원이었죠. 그러면 평양시 주민들은 고마워해요. 김정은이 정권에 대해서. 예. 두 번째 간부들. 예. 간부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인민은 굶어 죽어도 여기다 특혜를 베풀어요. 맞습니다. 요게 그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줄 선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을 두둑에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숙청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통하죠. 무서워서.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죠? 아니 공급도 안 주면서 그렇죠. 어떻게 물건을 건물을 지며 예. 그다음에 지금 지방발전 20년째도 214 연대라고 다 군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 빠지는데 이제 간부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참는 건 김정일 때는 선물도 주고 부정부패에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속으로 반팔심이 이게 생기고 안 나오는 거죠. 충성심 안 나오고. 처음으로는 안 죽으려고 피하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도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조선 표현으로. 이거는 김정은이 아주 강한 공포 정치는 독재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게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얘기 좀 하나 하면 어릴 때 이제 참새들 잡아요. 거기서도 그 나달 뜯어 먹으니까 참새 잡아서 저희 먹어야죠. 먹죠. 네. 그래서 나달 못 뜯어 먹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새 잡아서 네.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럼 참새들이 처음에 무서워서 안 오거든요. 나중엔 거기 익숙해지면 그 옆에서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계속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북한 이게 내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연락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주민들이 반발 아닌 반발을 하고 있다. 당연하죠. 예. 애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있죠. 초등학생에 네. 맨날 꿀밤 주고 회초리 때리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처음에는 의도맞으니까 하지만 하죠. 예. 근데 엄마가 진심으로 날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헌신하고 그러면 이제 감동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 충성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강제는 오래 못 가요. 회초리 안 맞으려면 하겠지만 이게 되나요? 이제 딴 생각 꿰부리죠. 이제.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울었거든요. 저 부대에서 막 울다가 기절했어요. 예. 근데 김정일이 죽으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쥐어짜야죠 이제. 예, 짜야죠. 그러니까 누가 감시한다 그러면 이제 탁 침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235 군부대 문건이라고 있는데 네. 저도 한 12,000페이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군단 정치위원
사단 정치위원, 대래 정치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어요. 그날 12월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고 네. 방송은 12월 19일 날 12시 특별 중대방 발표로 나왔거든요. 네. 거기 보면 웃겨요. 사단장이 강영모예요. 뭐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며 몇 분간 울다가 내려와서 탄식을 하고 뭐 일거수일투족 다 어디까지 소대원까지 소대.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느꼈죠. 군대에 있을 때. 그럼요. 누가 보고 있죠. 예. 그리고 내 동기생이 또 거기 스파이예요. 아 스파이였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독재 정권에 네, 정말 비정상적인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북한의 김정은 이상설 또 북한의 체제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